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윤흥길님의 종탑 아래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 명씩 자기 어린 시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비권이라도 행사하듯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던 최건호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만한 수뇌보라 하긴 좀 그렇지만 하며 말을 꺼내자 다들 기대가 큽니다. 건호가 평소에 과묵했고 또 지금 너무 진지해서 그가 수뇌보라 하면 틀림없이 수뇌보라고 생각하고 호응하죠. 건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건호는 만세주장 뒷골목에 살고 있어요. 건호는 득볼 것도 없고 해댈 것도 없다 했지만 날씨가 좀 흐리다 싶으면 주장으로 와서 술 마시는 이들이 많아서 술 냄새 풀풀 풍겨대는 게 나쁜 점이고, 득이라 함은 지혜밥, 그러니까 술을 만들기 위해 찐 밥을 훔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지혜밥을 한 줌씩 슬쩍 하다가 짝눈이 아저씨한테 들켜서 혼쭐이 나곤 했는데요. 건호는 이웃에 살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좀 더 영악하게 굴 필요가 있었어요. 지혜밥을 훔쳐 먹겠다 계획한 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방향의 길을 택해서 멀리 시내 쪽으로 돌아서 집에 돌아오죠. 그렇게 시내 쪽으로 가면 경찰서를 지나 시청을 지나가게 되죠. 시청 담벼락에는 게시판이 줄지어 있고요. 거기에는 큼지막한 벽보들이 붙어 있죠. 거기에는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입성했다는 둥,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을 도하했다는 둥, 또 압록강을 향해 진격한다는 둥, 중공군이 참전 사실을 밝혔다는 둥, 이런 전쟁 상황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건호가 지혜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날이 되었죠. 일사후퇴 후 38선 근처에서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새로 차지한 땅은 없는데, 벽보에는 국군이 이기고 있고 북계군은 계속 죽어나간다고 그렇게 계속 알리는 이유가 뭔지 건호는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시청을 지나고 나면 군청이 나오고 그 다음은 군수관사예요. 그래서 건호는 군청 앞에서 나뭇개비를 찾죠. 나뭇개비를 군수관사를 두르고 있는 철책에 대고 끝에서 끝까지 달리면 따다다다다 하고 따발총 소리를 내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놀이죠. 10살짜리 건호에게는 더더욱 재미있는 이벤트였을 겁니다. 나뭇개비를 준비하고 이제 막 뛰어보려 할 때 건호는 멈칫했어요. 늘 횡하니 있던 관사 정원에 사람이 있었죠. 계집애였어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였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이상한 자세로 오다가 하얀 공을 굴리더니 나비야 나비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공을 향해 달리죠. 근데 그 고양이가 건호를 보고 멈칫해요. 그때 계집애가 건호의 존재를 눈치채고 누구냐고 묻죠. 뒷걸음치는 건호를 계집애의 눈이 따라오질 못해요.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구냐고 다시 물어요. 건호는 나뭇개비를 팽개치고 뛰기 시작해요. 건호는 계집애가 당달봉사라는 걸 알죠. 당달봉사는 겉으로는 눈이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건호는 지혜밥을 훔쳐 먹으려던 처음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건호는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를 생각합니다. 희고도 곱상한 얼굴, 화사한 옷맵시, 그리고 굼뜨고 어설픈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 떠오르죠. 다음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건호는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가요. 전날과 같은 풍경이 있었죠. 계집애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하얀 공이 있어요. 건호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계집애를 바라보고 있죠. 계집애가 굴린 공이 철책 근처까지 왔는데 고양이가 건호 때문에 다가오질 못해요. 건호는 철책 사이로 손을 넣어 공을 잡은 다음 계집애에게 던져줘요. 계집애는 어제처럼 또 누구냐 묻죠. 이번엔 건호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계집애는 단번에 어제 그 애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자기랑 비슷하고 키는 자기보다 좀 더 크고 얼굴은 아주 못생겼다는 것까지 다 알아맞혀요. 그리고는 천천히 건호에게 다가오더니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하다며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합니다. 건호는 너희 아버지 군수냐고, 네가 익산 군수 딸이냐고 묻지만 계집애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냥 외갓집 식구들 따라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건호는 용기를 내서 어젯밤부터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져요. 어쩌다가 당달봉사가 되었는지요. 근데 계집애는 당달봉사가 뭐냐고 되물어요. 건호는 역시 서울내기들은 아는 게 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때 관사 쪽을 보니 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건호를 쏘아보고 있었죠. 건호는 뛰기 시작해요. 어제처럼요. 계집애가 예, 예 하고 불렀지만 건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건호는 군수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틀이 한계였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결국 관사를 찾아가요. 정원에는 하얀 공만 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죠. 그냥 돌아가려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길을 막고 서 있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노파에게 팔을 붙잡혔어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말투로 혼내려는 게 아니니 겁내지 말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명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기는 명은이 외할머니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돼주어서 고맙다고 하죠. 그리고 건호네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건호네 집으로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건호에게 관사에 자주 놀러와도 괜찮다고 하면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금기사항이라고 해야겠죠.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은이가 그렇게 된 사연도 얘기해줘요. 어린 명은이가 보는 앞에서 명은이의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죽창에 찔려 죽었고 그 모습을 본 명은이는 그날 그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 했다 하죠. 그리고 고양이 말고는 동무가 없던 명은이에게 처음 생긴 말동무가 바로 건호라는 얘기도 해주죠. 건호는 교회를 다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켜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주로 지혜밥 훔쳐먹은 것, 돈 주어서 군것질한 것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날은 명은이를 만나 당달봉사라는 말을 사용한 죄를 고백하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건호는 시청 앞 게시판으로 달려가서 전황을 파악합니다. 명은이에게 줄 선물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함이죠. 관사로 간 건호는 명은이를 만나 전쟁 상황 이야기를 신나게 해줍니다. 메가 더 헤임, 선멸과 괴멸의 뜻, 뭐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데 명은이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건호는 몰라요. 듣기 싫어하는 줄 모르고 계속해요. 다음 날도 명은이를 찾아가 전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명은이는 소나기에 힘이 풀려 공을 놓쳐요. 건호는 그게 감동의 표시라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전쟁 소식을 이야기하죠. 결국 명은이가 소리를 질러요. 듣기 싫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가버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건호는 어쩔 줄 모르죠. 건호는 자기의 호의를 무시당한 관사 근처에 다시는 얼씬도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로 차버리죠.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때서야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가 떠오릅니다. 건호는 잘못을 아주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거죠. 건호는 다음날 해질녘에 다시 관사를 찾아가요. 명은이가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고 얼굴은 저녁 노래에 물들어 있죠. 종소리가 들려요. 명은이는 다소곳이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건호는 3일종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요. 명은이가 건호 보고 들어오라고 해요. 건호가 3일종은 수요일에 치는 종이라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른다고 말해줬죠. 그리고 딸고만의 아버지가 치는 종이라고 얘기해주고요. 딸의 이름을 그렇게 이상하게 지어놓으면 반드시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해주죠. 명은이가 깔깔거리며 웃어요. 명은이를 웃겼다는 게 서울내기를 웃게 했다는 게 건호는 자랑스러워요. 딸고만이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외모에 대해 얘기하다가 건호는 아차 싶어요. 명은이는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명은이는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해보라 하고요. 건호는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모습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명은이는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대요. 건호는 자기랑 같이 교회 가면 볼 수 있다 하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하고요. 건호가 느끼기에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이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죠. 주일 저녁에 건호와 명은이가 교회에 갑니다. 건호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명은이에게 들려줘요. 옛날에 기사와 백마가 있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큰功을 세웠는데 전쟁이 끝나자 기사는 백마를 버려두고 백마는 배고픔에 칡넝쿨을 뜯어먹다가 종을 울렸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 성주가 백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명은이가 관심을 보여요. 억울한 사람은 누구나 종을 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건호는 한술 더 떠서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다고 하죠. 교회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딸고만이 아버지가 저기 오는 것을 봐요. 건호는 명은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이제 둘은 종탑으로 가요. 딸고만이 아버지가 몇 번 힘차게 굵은 밧줄을 잡아당겼고요. 종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건호는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라고 말해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건호는 명은이 손바닥을 명은이의 귀에 붙였다 뗐다 하면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요. 명은이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됩니다. 이제 종울림이 그쳤어요. 그러자 건호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서 그 안에 남은 종소리를 넣어요. 그리고 얼른 명은이 귀에 고무신을 붙여주죠. 그 안에 울림이 남아있어요. 명은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가죠. 관사에 거의 다 왔을 때 헤어지기 전에 명은이는 건호에게 고맙다고 해요. 처음이었죠. 그 깍쟁이 서울 계집애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온 건. 그리고 명은이가 건호의 이름을 부르더니 불러놓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건호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요. 외할머니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던 건호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명은이의 손을 잡고 자기 얼굴에 대주죠. 신중히 건호의 얼굴을 만지던 명은이가 얼굴이 아주 잘생겼다고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죠. 다음날 명은이는 건호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픈 마음은 알겠는데 건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 없이 어떻게 종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머리는 도리질을 하는데 입에서는 알았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결국엔 명은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음을 건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수요일도 피하고 주일도 피해서 그래서 목요일 밤에 가기로 합니다. 목요일 밤에 둘은 종탑으로 갑니다. 건호는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용기를 쥐어짰죠. 건호는 떨고 있고요. 건호의 손을 잡은 명은이 손도 땀으로 젖어 있고 떨고 있죠. 건호는 종탑 쇠기둥을 타고 올라가 굵은 밧줄을 풀어내리죠. 그리고 명은이에게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건호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 흉내를 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죠. 이제 명은이와 건호 둘이서 장단을 맞춰 건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하고요. 건호는 소원 빌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울리기 시작해요. 종소리와 경쟁이라도 하듯 건호는 큰 소리로 소원을 빌라고 명은이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건호도 소원을 빌어요.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귀머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그 소원을 빕니다. 건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딸고만이 아버지가 왔어요. 오자마자 건호 엉덩이를 걷어차고 밧줄에서 잡아떼려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합니다. 건호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양 다리로 명은이의 허리를 감싸요. 딸고만이 아버지는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같이 밧줄에 매달려 이 녀석들을 떼어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셋이서 같이 매달려 종을 치는 꼴이 되었고요. 종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집니다. 명은이 입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종소리는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죠. 건호가 여기까지 자기의 어린 시절 사랑 이야기 발표를 했을 때 동창들은 벌써 끝난 거냐며 시시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명은이가 눈을 뜨긴 뜬 거냐 묻기도 하고 떠들썩해졌죠. 이진원은 건호가 마지막까지 명은이가 눈을 떴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하죠. 동창들은 건호의 사랑 이야기 발표를 끝으로 동창회의 밤을 마무리하고 취침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비극과 극복 의지를 담은 이 소설은 2000년 숨소리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